그래서 비용이 다 똑같아요. 결론은 이제 뭐냐? 방정식과 부등식을 다 뭐로 풀겠다는 거냐면 그래프를 통해서 풀어내겠다. 왜냐면 어차피 이제 풀 수가 없어요. 왜냐면 3차 방정식 이상은 안 풀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3차 방정식 이상이 풀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만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조리제법을 써서 인수분해가 안 되면 3차 방정식을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단원을 배우기 전까지, 그러니까 지금 방정식의 활용을 배우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3차 방정식의 문제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대부분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들을 줬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는 풀 수가 없었으니까. 하지만 이제 이번 단원부터는 3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안 되더라도 뭐를 통해서 문제를 풀겠다? 그래프를 통해서 풀겠다라는 게 바로 방정식의 활용입니다. 이 부분이 방정식의 활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3차 방정식 이상이 있겠죠? 보통 3차 방정식이 대부분 나오는데 fx는 여기다 이게 3차식이거나 4차식인 경우 이 3차식이나 4차식의 3차, 4차 방정식을 이렇게 그래프로 y는 fx랑 아니면 y는 0이라는 이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으로 풀겠다. 근데 이 교점의 개수가 뭐랑 같다? 저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랑 같고 교점의 x 좌표가 뭐랑 같냐면 실근이 되는 거죠. 알파 베타.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만약에 뭐 여기가 일반적으로 상수함수를 나누는 거 다 넘겨요. 그래서 뭐 이런 케이스, 뭐 fx랑 gx랑 같다. 이런 방정식이 나오면 일반적으로 넘겨가지고 이렇게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래프를 바꿔서 이렇게 풀죠. y는 fx 빼기 gx라는 그래프랑 y는 제로와의 또 교점으로 가는 거지. 왜냐면 이렇게 x축으로 돼야지 해석하기가 더 쉬워요.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한쪽으로 이렇게 넘기죠.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그래프 그리기가 더 쉬우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바꿔놓고도 그래프로 교점을 찾아야지 교점 찾기가 더 쉽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방정식의 활용은 거의 다 접근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기본이 더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이게 이제 그게 되겠고, 특히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중에서 3차 방정식은 근해 판별이 조금 있어요. 자, 여기 이제 3차식과 4차식에서 이렇게 많이 다 넘겨서 이렇게 교점을 찾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점의 개수랑 시근의 개수랑 다 같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3차 방정식의 근해 판별인데 3차 방정식의 근해 판별. 자, 이게 이제 뭐 같은 거냐? 똑같은 거야.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2차 방정식 이런 거 다 알잖아. 약간 이런 똑같은 거죠. 2차 방정식에서 얘 실근의 개수는 뭐를 통해서 알았냐면 판별식을 통해서 알았죠. 뭐 판별식이 부호가 0보다 크면 뭐 실근이 2개, 서로 다른 실근 2개, 뭐 0이면 중근 1개, 같은 근 2개 나오고 0보다 작으면 허근 2개 나온다. 이게 이제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됐던 거죠. 똑같은 거야. 3차 방정식도 근해 판별을 따질 수 있는데 3차 방정식에서 일단 근이 나올 때 기본적으로 극대극소가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이 모양 아니면 이 모양밖에 없어요. 두 줄밖에 없어요. fx가, f가 극값이 존재하는 조건 내에. 그러면 근이 3개가 나오려면 여기 있어야 돼요. x축이.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극대랑 극소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 x축이 있어야지만 몇 점에서 만난다? 3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이게 x축이 여기 있게 되면 얘네 둘의 부호가 반대가 돼요. 얘는 당연히 플러스가 되겠고 극대값의 부호는 y좌표니까 플러스가 되겠고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아래에 있으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극소값이 밑에 있으니까 이게 x축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게 알파, 베타, 감마 보통 이제 그는 알파, 베타, 감마를 많이 쓰죠. 감마 추가 맨날 알파, 베타, 감마인데 요때가 이제 마이너스인 거고 극소가 이제 마이너스고 여기 극대는 플러스 여기
여기는 마이너스. 그래서 극대극소 곱하면 근이 3개인 경우는 부호가 뭐가 된다? 음수가 돼요. 그래서 세실근을 가질 때,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질 때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은 서로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음수가 되면 세실근을 갖는다가 되는 거고, 그럼 언제 두실근을 갖냐? 극대극소에서 접할 때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될 때 두실근 가져요. 그러니까 중근 하나, 접하면 중근이 있다. 접하면 중근이에요. 접하면 중근이니까 여기서 중근 하나, 여기 하나. 서로 다른 식은 2개 가져요. 여기도 중근 하나, 그러니까 극대극소 중에서 0이 하나 있어야 돼. 그래서 두 실근, 그러니까 중근 하나랑 다른 실근 하나가 나오려면 결론은 극대극소 값의 곱이 뭐가 되냐면 0이 돼야 돼요. 그러면 중근을 갖는 거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고, 그 다음에 안 가지려면, 근에 하나밖에 안 가지려면 여기에 x축이 있거나 여기에 x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x축이 있으면 얘네 둘 다 음수예요. 여기에 x축이 있으면 얘네 둘 다 양수예요. 그래서 두 개의 부호가 서로 같아요. 그렇다는 건 어때요? 서로 부호가 같다는 건 어떻게 표현하죠? 곱하면 양수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실근이 한 개면 극대극소 값의 곱이 양수다. 그래서 얘가 약간 그 판별식처럼, 그러니까 2차 방정식에서 이게 판별식이었다면 3차 방정식에서 뭐가 판별식 역할을 하냐면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의 부호가 판별식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서 얘를 뭐라 부른다? 우리가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이라고 부른다. 당연했지만 이 모든 개념도 다 뭐에서 갖고 온 거죠? 그래프에서 통해서 가지고 온 거죠. 모든 개념. 그러니까 어차피 D는 다 그래프로 시작해서 그래프로 다 끝나는 거게 되겠고, 그래서 여기 세시근을 가졌다. 그럼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은 부호가 음수가 되는 거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다. 그럼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은 0이 되는 거고, 실근을 한 개밖에 안 가졌다. 그럼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은 양수가 된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실근을 몇 개 갖는지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이고, 4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은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3차 방정식까지만 배우고 4차 방정식은 좀 복잡하니까 그냥 그래프로 풀라고 해요. 4차 방정식부터는 굳이 판별식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프로 풀어라. 이게 이제 기본이 되겠죠. 근데 부등식도 똑같아요. 부등식도 똑같아요. 이제 부등식은 이제 부등식 가서 한번 배워봅시다. 그래서 실제 방정식의 활용은 겁나게 나와요. 응용할 때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냥 심심할 때마다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뭐 심심할 때마다 얘가 나온다. 실제적으로. 자, 그러면 그 예제들의 문제들을 몇 개 쭉 풀어봅시다. 우리가 보면은 이제 페이지 유형 1번부터 나오는데 하나씩 풀어보면서 하는데 아마 이게 이번 시험에서도 100% 출제가 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646번에 이제 문제를 보시면 몇 차 방정식이 먼저 나왔냐? 4차 방정식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한 중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데 중근하고 중근 한 개랑 실근 두 개, 서로 다른 실근 두 개를 간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게 보통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이 미지수가 있는 놈은요 넘겨요. 넘겨서 보통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요 K, 그러니까 상수함수를 많이 넘기죠. 일반적으로 풀 때 미지수가 있으면 이렇게 놓고 많이 풀죠. 얘하고 넘어가면 이제 K가 되겠죠. 그래프로 보자면 요 4차 함수랑 얘는 고정이죠. 얘는 뭐 고정이에요. 왜냐면 미지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그래프 한번 그리면 얘는 뭐죠? y는 k니까 상수함수야. k 값에 따라서 이 상수함수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이렇게 변하는 거지. 이걸 변하게 시키면서 어떻게 만드는 거야? 중근 하나는 접하면서 나머지 두 개는 만나게 되는 k 값들을 찾는 거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결론은 먼저 얘를 먼저 하기 전에 누가 중요하냐?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이제 그려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미분을 때리죠. 그래프를 그리려고. 그러면 12x의 세제곱 마이너스 83의 24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24가 되면서 12로 묶으면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조리집법이 되게 일반적으로 주기 때문에 아마 1 집어넣으면 0이 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합니다.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도록 주거든요. 그래서 1, 최고창 1, 2창 마이너스 2, 1창 마이너스 1, 상수항 2고 1로 이렇게 조리집법을 씁니다. 이런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이 돼가지고 이 부분이 x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니까 또 인수분해가 돼요.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죠. 그리고 3차식을 그래프를 이제 그립니다. 근이 3개이기 때문에 도함수의 이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다차함수를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번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잘하려면 그래프를 빨리 그려내야 돼요. 왜냐면 시간 싸움이에요. 적분도 시간이 이렇게 만만치 않거든. 이런 그래프 보면 도함수 보자마자 근이 마이너스 1, 1, 2잖아. 그리고 양수니까 도함수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 1, 뭐 2가 된다 그러면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자차함수는 뭐 대충 느낌이 여러분도 오겠지만 이제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조금만 감소해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차함수. 왜냐면 이게 올라간 게 더 많이 올라갔잖아. 더 많이 올라갑니다. 이게 넓이만큼 올라가니까 뭐 1, 2는 좀만 떨어지죠. 이게 이제 x가 마이너스 1일 때죠. 1일 때, 2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y는 k가 어디 있어야지 중분하랑 식은 두 개 같냐 봤더니 첫 번째 여기 있죠. 여기 접할 때. 여기 접하면 여기서 중분하랑 같고 여기 식은 두 개 같죠? 또 언제가 있죠? 이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요렇게 있을 때 이때도 중분 하나 갖고 식은 몇 개 같죠? 두 개 같죠? 그래서 요점이 때 k가 요점일 때 요점의 그러니까 극대값 극소값일 때 k가 이게 두 개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다 더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구해요. k값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 뭐를 대입한다? 뭐 1부터 대입할까요? 1 대입해요. 1 대입하면 x가 1을 대입하게 되면 그때 k는 1 대입한 값이니까 3 마이너스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플러스 24가 됩니다. 14를 빠지니까 10, 13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x가 몇일 때죠? 2일 때도 가능하죠. k는 2를 여기다 대입하니까 2의 4승 16 곱하기 3이니까 48이 되겠고요. 2 대입하면은 8, 8에 64 2 대입하면 6, 4, 24 2 대입하면 48이 됩니다. 요게 96이고요. 얘가 88이에요. 8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게, 요 높이가 8이죠. k가 이때 8인 거고. 이때는 k가 13인 거예요. 두 개를 이제 더하면 되니까 답은 몇이 나온다? 21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이 방정식의 환응을 푸는 거는 이제 모든 영역에 걸쳐서 상당히 많이 실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마 이번 시험 때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들은 뭐 응용 문제 풀 때도 이런 방정식의 활용을 무조건 쓰게 됩니다. 마지막에 그래프로 풀어내는 경우가 많아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되게 많이 하셔서 뭐 수능, 모의고사에도 엄청나게 출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문제를 푸는데 이제 서로 다른 네 시간을 갖기 위한 조건을 뭐 찾아라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뭐 650번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풀어보겠어요? 650번. 도함수를 봤으니까 이거를 보고 가차함수를 그려서 서로 다른 내시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져야 될까? 650번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프 개념으로 쓰는 문제죠. 650번. 함수가 도함수가
넣고 결론은 X축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여기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요 높이가 F 알파일 거고 여기 높이가 F 감마일 거고 여기가 F 베타일 거니까 F 알파랑 F 감마는 음수가 돼야 되고 F 베타는 뭐가 된다? 양수가 돼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F 알파는 음수, F 베타는 양수, 그다음에 F 감마는 음수가 돼야지 약간 살갑 정리 같은 느낌이죠. 그래야지 이제 4개의 실근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 조건들. 그래서 그래프 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다 뭐 외워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그럼 이제 어렵게 내고 싶으면 대부분 어떤 문제를 많이 내냐면 652번처럼 문제를 내요. 근데 내가 이제 아마 영상에서도 몇 번 얘기한 적 있지만 우리가 되게 기본적으로 되게 많이 나오는 그래프 중에 하나가 꼭 알아야 될 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얘로 비율관계를 다 설명을 했었고 그래서 함수함수 자체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잘 알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문제를 어렵게 낼 때 뭐를 보통 쉬우냐면 절대값을 쉬워요. 그래서 지금 652번을 보면 절대값을 쉬운 거예요. 가조건은 뭐냐? 원점 대칭이다. 가조건은 이제 원점 대칭 조건을 줘서 기함수란 얘기죠. 기함수. 우리 이제 기함수에 대해서 이제 종종 접근할 때도 뭐 그런 거 나와서 이제 배웠겠지만 기함수면 홀수차항만 존재하는 거예요. 홀수차항만. 652번에서 이제 요게 이제 가조건이 일단은 뭐다? 가조건이 기함수라는 조건이죠. 마이너스 들어가면 마이너스 fx. 서로 뭐 이제 반대다라고 해서 그래서 3차함수가 어떤 모양이 되냐면 홀수차항만 있어야 되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ax가 된다는 걸 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가 조건에서는 원점 대칭 함수 이게 원점 대칭이죠? 원점 대칭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x가 들어가면 f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면 홀수차항들만 마이너스 x의 세제곱 a의 마이너스 x가 되면서 이게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ax가 되면서 얘랑 부호가 반대가 돼요. 그러니까 홀수차항만 들어가야지 마이너스 부호 반대가 됩니다. 짝수차항이 있으면 보통 이렇게 쓰죠. 우리가 f 마이너스 x랑 fx랑 같다. 우함수, y축 대칭함수. 이럴 때는 무슨 차수만 있어야 돼? 짝수차항만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럼 f-x를 집어넣어도 어차피 다 부호가 다 먹혀요. 짝수차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네들이 같다. 그런 거는 이제 짝수차만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넣었을 때 부호 반대가 되면 홀수차만 갖고 있다. 원점 대칭함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호가 다 반대가 되는 거죠. x가 반대로 들어가면 y값도 반대가 되는 거니까 원점 대칭함수가 됩니다. 이건 이제 y축 대칭함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야. 원점 대칭이다 라고 준 거예요. 문제에서. 그러니까 홀수차항만 있다 라고 준 겁니다. 이건 이제 접근 때도 더 자세하게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조건이 이제 문제인데 나조건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절대값. 3차함수의 절대값이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값이라는 건 뭐냐? 전체 다 씌웠으니까 그래프로 보자면 이거죠. 3차함수 절대값 함수랑 y는 2라는 함수가 몇 점에서 만난다? 교점 몇 개를 갖는다? 4개를 갖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는 다 알겠지만 x축 아래에 있는 거 어떻게 하면 된다? 위로 올리면 돼요. 올려가지고 이제 그리는 거죠. 이거 뭐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겠지만
올려서 그리시면 됩니다. 올려서 그리면 돼요. 그래서 얘가 가차함수가 교점이 4개니까 보통 이제 이런 그래프인 거죠. 함차함수가 뭐 이렇게 됐는데 원점 내칭이니까 이렇게 보통 그려져요. 됐는데 얘 아래에 있는 거 위로 올리는 거죠. 절대값 씌우면은 이렇게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절대값 씌우면 얘도 이제 위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돼서 여기 y가 2가 있으면 동시에 접해야지만 몇 개가 나온다? 근이 4시근을 갖는다. 그래서 근 2개랑 중근 2개를 갖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었을 때. 그래서 뭐 되게 대표적인 함수죠. 선생님은 이제 얘 보자마자 곧바로 원래 fx는 뭐였겠다? x세제곱 마이너스 3x였겠다. 되게 유명한 그래프죠. 3차 함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래프. 약간 기본형 느낌의 그래프라고 봐도 되는데 걔 그래프가 저번에도 한번 내가 이제 수업 시간에 다 얘기해줬겠지만 저 그래프가 원점 대칭 함수면서 여러분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뭐 이런 그래프예요. 마이너스 1일 때 2의 극대값을 갖고 1일 때 마이너스 1을 가져요. 극소로. 원점 대칭 함수. 그래서 얘가 진짜로 올리면 이렇게 돼요. 정말 재밌다. 그냥 거의 약간 기본형 같은 느낌, 3차 함수 기본형 같은 느낌의 그래프인데 거의 이제 내가 외워놓으라고 하죠, 애들한테. 이런 거. 얘 되게 많이 나와요. x제곱 마이너스 3x는. 약간 3차 함수 기본형 같은 느낌, 원점 대칭 함수인데 상당히 이제 기본형 같은 그래프인데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은근히 자주 출모를 합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 알게 돼요, 이제. 그래서 거의 외워놓으라고 할 정도로 많이 출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게 올라가면 이게 올라가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 2가 딱 되면 내려가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뭐 선생님 보자마자 뭐야 3이잖아. 알았죠. 여기 보자마자. 근데 이제 원래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 뭐 외우지 않았었는데 구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럼 뭐야? 그럼 얘는 4점에서 만나려면 이게 극대랑 극소의 절대값에 같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극소는 음수의 값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극소는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극소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고 이게 왜냐면 2에서 4점 나오려면 극대값이 뭐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2가 나와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사실 이쪽이 되면 이쪽은 보너스예요. 왜 그러냐? 이게 원점 대칭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가 2면 여기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인 거예요. 원점 대칭이니까. 원점 대칭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쪽만 된다 그래도 그냥 끝나요. 그래서 이제 원래 수식적으로 어떻게 푸냐? 만약에 뭐 당연히 나 외우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보자마자 금방 풀었겠지만 안 외우고 있을 때는 여기서 먼저 뭐를 구하냐면 극값을 구해요. 뭐를 구한다고? 극값을 구하죠. 미분 때려요. 미분을 때려서 극값을 구하면 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극값의 근을 찾아요. 왜 찾냐? 극대값이 될 때 x값이 뭐냐? 극소값이 될 때 x값이 뭐냐? 이걸 찾는 거예요. 지금 0일 때 찾아요. 찾으면 3x제곱은 a니까 x제곱은 3분의 a가 되고 x는 뿔마 루트 3분의 a가 돼요. 이제 마이너스 쪽이 극대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루트 3분의 a 때가 극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fx에다 대입하면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쪽을 대입하면 뭐가 나온다? 2가 나온다는 걸 통해서 a 값을 찾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극대 극소값을 주는 거지. 근데 대부분의 힌트들은 여러분 명심하세요. 대부분의 힌트들은 다 뭘로 가게 돼 있냐면 대부분이 근으로 가든지 극값으로 가게 돼 있어요. 모든 힌트들은 웬만하면 다 어디로 가냐면 근으로 가든지 어디로 간다고요? 극값으로 가게 돼요. 왜냐? 그쪽으로 힌트가 안 가잖아? 그럼 3차 방정식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힌트들은 다 글로 쏠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f의 마이너스 루트 3분의 a가 2다라는 걸 통해서 여기다 넣어요. 얘를 세제곱하죠.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a의 루트 3분의 a가 되고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a의 마마니까 플러스로 바뀌면서 루트 3분의 a는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3분의 3a니까 결론은 3분의 2a 루트 3분의 a는 2다. 이렇게 나옵니다. 3을 곱해줄까요?
3을 곱하면 여기가 몇이죠? 6인가요? 제곱 때려요. 제곱 때리면 4a의 제곱 3분의 a가 되겠고요. 제곱 때리면 36이 됩니다. 약분의 9. 3을 곱해요. 그럼 a 세제곱, 여기는 a 세제곱이고 여기 3의 제곱에다 3 곱하니까 3의 세제곱이 됩니다. a는 몇이 된다? 3이다. 그래서 fx는 구해지는 거죠. 이렇게 x 세제곱 마이너스 3x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절대값을 씌워서 좀 어렵게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사실 뭐 외우고 있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보자마자 풀었어요. 그냥 보자마자 1초 컷 뻔한 문제여서. 그래서 f2 값을 구하라고 하면 다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거죠. 문제는 f2 구하라고 했으니까 2 대입해서 8 마이너스 6은 2다. 답은 이제 2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절대값을 많이 씌워요. 왜 절대값을 많이 씌우냐면 3차함수는 워낙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서 좀 더 변형을 좀 심하게 주는 게 어려운 문제들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 기말고사 때 분명히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들이 출제가 될 거예요. 어려운 문제로. 보통 그냥 내는 경우는 좀 쉬우니까 보통 절대값을 되게 많이 씌웁니다. 그래서 알아두시고, 이거는 뭐 수능과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예요. 절대값을 되게 많이 씌워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씌워진 거에 대해서 되게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절대값 씌우니까 너무 어려워 이러지 말고 그냥 절대값을 지금부터 되게 익숙해질 필요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자, 653번에 보면 653번 요즘 트렌드는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요즘 방정식의 활용은 약간 유형 2번처럼 낸다고 봐요. 그러니까 유형 2번이 조금 더 출제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면 방정식 활용이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내거든요. 그럼 보세요. 653번에서는 디테일하게 되냐면 2x 세제곱, 문제는 거의 똑같아요.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p는 0인데 이게 또 똑같아요. 그 미지수만 넘겨요. 거의 이제 해석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로 바꾸죠. 뭐 당연하겠지만 뭐 이런 그래프로 이제 바꾸는 거죠. 바꾸는 거죠. 방정식 활용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를 그려요. 또 그래프를 미분하겠죠.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그러면 6x 제곱 플러스 6x 빼기 10이니까 6으로 바꾸면 그래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이니까 도함수는 마이너스 2가 근이고 1가 근이니까 내려가서 3차함수 그래프는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이제 나올 겁니다. 얘가 이제 되는 거죠.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1이에요. 그리고 이제 0일 때 0이죠. 0일 때 0이니까 여기 0이 어딘가 있다고 치면 이렇게 0일 때 0 이렇게 있는 거예요. 원점. 그래서 y는 마이너스 p가 움직여야 되는데 근은 어떻게 갔냐? 한 개의 양근. 한 개의 양근과 일단 근은 세 개 가져요. 한 개의 양근과 서로 다른 음근. 서로 다른 두 개의 음근이라고 했으니까 보세요. 이쪽 아니면 이쪽이 돼야 되는데 봐봐. 이쪽에 있으면 양근이 두 개인 거야. 왜냐면 이게 x좌표가 그 근이니까 오른쪽에 있잖아. 양수근 두 개에다가 음수근 하나인 거야. 그러니까 이건 아닌 거야. 왜냐면 이거는 음근 하나에 양근 두 개예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음근 두 개니까 이 위에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여기 이제 마이너스 p가 있는 거지. 여기에 y는 마이너스 p가 있어야지 음근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 여기서 양근이 하나 나오는 거야. 약간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죠. 세 개의 근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마이너스 p는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되냐? 일단은 여기보다 위에 있어야 돼. 여기 이 x축보다 어떻게 해야 돼? 위에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밑으로 내려가면 곧바로 뭐가 생겨? 양근 두 개랑 음근 하나로 생겨. 그러니까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p는 0보다는 커야 돼. 첫 번째. 위에 있어야 돼. 어디보다 작게 있어야 되죠? 여기. 마이너스 2일 때 그때 값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를 구합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해요. 그럼 뭐가 나오냐? x가 마이너스 2, 그때 값을 구하면 마이너스 8, 그러니까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4, 3, 12, 마이너스 24가 돼서 20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20인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p는 0부터 20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야. p의 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뭐를 곱해줘야죠?
마이너스 1 곱하지. 마이너스 1 곱하면 부동반이 바로 된다? 반대로 되죠. 음수를 곱하니까. 얘가 먼저 와요. 마이너스 20부터. 마이너스 1 곱하면 이제 P로 바뀐 거예요. 마이너스 1 곱하면 0이에요, 어차피. P의 값의 범위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와요. 딱 뭐 세식은 가진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좀 더 디테일하게 뭐 한 개의 양근과 두 개의 음근을 가진다. 뭐 두 개의 음근과 뭐 한 개의 음근과 두 개의 양근을 가진다. 그래서 요즘 방정식이 하려는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오는 게 약간 대세예요. 트렌드. 앞에 것처럼 그냥 세식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쪽도 잘 해야 되겠고, 이때 제일 중요한 값은 뭐냐? 원점이 어디냐예요, 결론은. 왜냐면 원점을 기준으로 양근, 음근이 결정되기 때문에 원점이 어디 있는지를 상당히 잘 봐줘야 돼요. 그래프 그릴 때. 아까 세식근일 때는 사실 극대극소만 따지면 되니까 원점이 어디 있는 걸 별로 볼 필요가 없었지만 정확히 원점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내려가면 양근이 더 많이 나오겠구나. 올라가면 음근이 더 많이 나오겠구나. 이게 이제 결정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는 거지. 이쪽 문제는 되게 많이 출제가 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한번 하나 풀어볼까요? 658번 한번 풀어봅시다. 658번. 658번은 4차 방정식인데 얘도 양근 2개, 음근 2개가 되는 K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어요. 약간 이런 문제들이 요즘 출제가 조금 더 많이 되는 추세예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들. 일단 기본적으로는 K만 남겨놓고 다 넘겨야 되겠죠? 여러분들 뭐 다 알겠지만. 그래프를 좀 편리하게 그리기 위해서는 K만 남겨놓고 다 넘긴 다음에 그래프로 돌아가는 게 기본이다. 그래프는 안 그리고는 절대로 풀 수 없다. 안 그리고는 풀 방법이 없어요. 다차함수가 참 귀찮은 게 조리제법도 써야 되고 그래가지고 너무 귀찮아요. 바로 웃기긴 하네요. 그래서 보통 1로 많이 주죠. 조리제법 쓰라고. 1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또 인수분해야 되죠?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야 됩니다. 근이 마이너스 1, 1, 3이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래프 그릴 때 이게 근이 3차 방정식이 지금 3차 함수가 마이너스 1, 3의 근이잖아. 그러면은 도함수가 마이너스 1, 1, 3의 근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거 아니에요? 양수면? 그럼 이게 완전하게 대칭이죠, 이식. 완전히 대칭이면 이게 올라간 만큼 내려간 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간 만큼 내려간 게 똑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만약에 내려왔죠, 이렇게 4차 함수가. 그럼 올라갔죠. 똑같이 내려가요. 대칭이니까. 이게 완전히 이게 같은 높이에요. 그러니까 극소가 더 같아요, 이렇게.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면 이게 극소가 같이 됩니다. 이게 그래프가. 이게 이제 y는 fx까지. y는 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0일 때가 어디냐라고 보자면 0일 때 여기가 있죠. 0일 때 몇 나오냐? 0일 때 넣으면 0이에요. 0이 여기 가운데 있겠죠. 그래서 여기 x축이 이렇게 있는 거죠. 원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때 어디 써야지만 양근과 서로 다른 음근을 갖냐라고 한다면 여기 쓰면은 여기 만약에 여기 있잖아. y는 k가 여기 있잖아. 그러면 양근이 3개야. 음근이 몇 개인 거죠? 1개인 거죠. 여기는 아닌 거야. 어디 써야 돼? 당연하겠지만 요 밑에 이렇게. 그래야지 음근 2개에다가 양근 2개가 나오죠. y는 k가 여기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완벽한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1과 3이 같은 값일 거예요. 어차피 같은 값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구해도 돼요. 이런 거는 이제 대칭성 항상 나오면 보자마자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올라간 만큼 내려가기 때문에 똑같아요. 어차피 이게 똑같기 때문에 이게 적분 같은 것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저 넓이만큼 위로 올라갈 텐데 함수 값이 어차피 대칭이니까 똑같겠구나 값이. 그래서 이제 그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항상 같이 생각하자 그랬잖아. 그래서 뭐 3 집어넣는 게 계산이 간단하겠냐,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게 계산이 간단하겠냐. 아무리 생각해도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게 계산이 간단하겠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거예요. 3보다는 마이너스 1이 낫잖아. 계산할 때. 범위 구하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습니다. x에다 이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극소값이 나오는데, 이건 1이고요. 얘는 플러스 4가 되겠고,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가 돼가지고, 5 빼기 14니까 마이너스 9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9인 거야. 그래서 k 값은 마이너스 9부터 0 사이에 있으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k 값은 마이너스 9부터 0 사이에 있으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빼래요. 다 뭐가 되는 거죠? 9가 된다. 뭐 이런 거죠. 9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를 되게 많이 그리고 이런 대칭성들도 보면 다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되게 그래프의 전문성을 가져서 거의 그래프에 거의 막 친밀해져야 돼. 그래서 이걸 보자마자 딱 머릿속에서 뭐 떠올라야 돼. 만약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하면 기말고사를 좋은 성적을 얻기는 불가능해요. 일단 텄어요. 그리고 이러한 적분과 미분을 한 번에 보는 연습들을 되게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로 갈수록 같이 보일 때 쉽게 풀려요. 그래서 그 연습이 되게 많이 들어가야 돼. 아마 그게 안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차피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 선행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뭐 엄청나게 어려운 거를 막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할 때 제대로 해야지만 그래도 많이 했던 애들을 따라잡을 확률이 좀 있어요. 그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지름길로 갈 방법이 없어서 어렵거든요. 일단 뭐 계속 그렇게 설명해 줄 테니까 보시고요. 하나만 더 하고 쉽시다. 3차 방정식의 이제 근의 판별은 이제 3차 방정식 근의 판별을 알면 뭐가 좋냐? 지금까지 우리가 다 뭐를 그렸죠? 다? 그래프를 그려서 풀었잖아. 근데 3차 방정식 근의 판별을 알면 좋은 점은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빨리 풀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장점인 거야, 사실. 근데 딱 얘기해서 어려운 문제들은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을 쓸 수가 없어요. 다 그래프 그려야 되는 거야, 결론은. 그러니까 3차 방정식 근의 판별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만약에 시험 문제 출제가 되면 어디 나온다는 거야? 2페이지에 거의 이성이 높다는 거야. 좀 쉬운 문제로 나온다는 거지. 그래프를 안 그려도 되니까. 659번 같은 문제죠. 그러니까 출제가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10분이 쉽게 풀 수 있는 거고, 사실 이거는 당연히 맞아야 되는 문제고, 더 어려운 거에 맞아야지 등급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건 뭐 당연히 맞아야 되는 거고, 누구나 맞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24x 플러스 n은 서로 다른 세식을 갖는다. 그러면 원래 됐다면 이거 넘겨서 이제 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냥 여기서 그냥 해요. 3차 방정식이었네? 뭐 n도 여기 있네? 그냥 하자. 그때 값수가 그냥 나오겠네? 손바로 미분 때려요. 얘를 fx로 보고 이제 시작하는 거죠. f 프라임 x는 손바로 미분 때려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3으로 묶으면 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4일 때가 뭐가 된다? f
F4가 극대가 되겠고, F2가 뭐가 돼? F-2가 극대가 되겠고, F4가 극소가 돼요.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대입해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마8 마이너스 12 플러스 48 플러스 n이니까, 극대값은 20배니까 n 더하기 28이 나와요. 4를 대입하면 64 빼기 48 빼기 96 더하기 n이니까 이게 16 n-80 이렇게 돼요. 이게 극소, 이게 극대예요. 그래서 금이 3개죠. 그럼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의 곱이 뭐가 돼야 돼? 아까 얘기했지만 음수가 돼야 돼. 부호가 반대야 돼. 그래서 얘를 이제 풀면은 2차 분식이 나오죠. 마이너스 28부터 n은 80까지다. 뭐 이렇게 이제 곧바로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결론적으로 n이 지금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최소는 이것보다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27이 되는 거예요. 최소예요. 정수니까. 최대는 79가 돼요. 둘을 더해요. 둘을 더하면 몇이 나오죠? 52가 나오는 거죠. 이런 문제죠. 그래서 이 3차 방정식 그래프 판별을 쓰면 뭐가 좋냐? 그래프를 그리지 않더라도 수식적으로만 극대극소값을 빠르게 찾아서 곱해서 음수다라고 해서 2차 부등식을 풀면서 빠르게 구해낼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프를 그리는 것보다 좀 더 빨리 나오죠? 그죠? 그거 할 때 유리하다 정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문제를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다.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664번을 풀어보시면 되겠죠. 극값을 갖고 방정식이 오직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 이거는 664번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3차 함수가 극값을 갖는다 그랬죠? 그럼 뭐야?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와 첫 번째, 그래야지 극값을 갖죠? 두 번째, 방정식이 오직 한 개의 시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의 부호가 양수다 라는 거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연립부등식을 찾아라. 그게 상문제예요. 자, 연립부등식. 근데 이제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죠. 잘못하면. 어렵습니다. 일단 이게 지금 기본으로 적용되는 개념이에요. 604번이. 그거 좀 쉬도록 할 건데. 첫 번째 판별식 부호는 A가 0보다 크다가 나오네요. B가 0이기 때문에 B제곱만에 다이시 쓸 때 B가 지금 0인 케이스예요. 1차항이 계속 없어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극대극소는 2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A니까 2배의 X 마이너스 루트 A, X 플러스 루트 A가 돼서 F 마이너스 루트 A가 극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F 루트 A가 극소가 되는데 이거의 부호가 양수다. 이렇게 가는 거죠. 두 개의 연립부등식을 푸는 문제가 되겠어요. 계산이 조금 짜증나긴 하죠. 루트가 나와가지고 조금 더 좀 이쁘게 줬었으면 좀 어떨까. 여기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잘 예쁘게 해서 어떻게 제곱 좀 어떻게 씌워주고. 뭐, 잘 안 됐나 봐요. 하여튼간에. 뭐, 루트가 나오면 일단 기분이 좀 나쁘잖아요. 이제 계산할 때.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f의 마이너스 루트 a를 대입해서 일단 함수값을 찾으면, 일단 넣어야 되죠. 세제곱부터 짠짠하지 않냐? 3분의 2에, 이거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a 루트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a 하면 2a에다가 루트 a에다가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바뀌겠고, 플러스 2a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2. 3분의 6, 3분의 4 a 루트 a가 되는 것 같고요. 2a가 있으니까 3분의 2a로 묶으면 2 루트 a 플러스 3?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 다음에 f의 루트 a는 얘는 양수로 나오니까 3분의 2a 루트 a가 되겠고, 얘는 음수로 나오겠죠? 마이너스 2a 루트 a가 되겠고요. 네, 플러스 2a죠.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3분의 4인데 2a를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a 루트 a 플러스 2a가 되는 거니까 묶으면 마이너스 3분의 2a로 묶으면 2 루트 a 빼기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곱한 게 뭐다? 얘네 둘이 곱한 게 뭐다? 양수다라는 거예요. A 양수라는 거라. 첫 번째 조건, 얘는 A가 양수가 나왔어요. 얘를 이제 풀어야 돼요. 둘이 곱하면 F의 마이너스 루트 A랑 F의 루트 A를 곱하게 되면 얘네들이 곱하면 되죠? 마이너스 9분의 4 A제곱. 그 다음에 요 뒤에가 2루트 A 플러스 3, 2루트 A 마이너스 3이 이게 양수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양수죠. A제곱은 뭐 0이 아니니까 0보다 크니까 양수니까 이 마이너스가 붙었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 얘가 음수가 돼야 돼요. 저 안에가 음수가 돼야 됩니다. 무조건. 어차피 A제곱은 무조건 양수예요. A 양 어차피 얘가 이제 음수가 돼야 돼요. 슬프지만 그죠? 이렇게 이쁘게 나오지가 않네요. 그럼 요거 전개하면 제곱식이니까 뭐 나오죠? 뭐 나와요? 합차로 하면 뭐 나오죠? 4a 마이너스 9인가요? 합차로 하면? 그래서 얘가 이제 4a 마이너스 9예요. 얘가 음수가 돼야 돼. 슬프지만. 그래야지 양수가 나와요. 여기 음수기 때문에. 그래서 a 값의 범위는 뭐가 되냐면 4분의 9보다 작다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쪽의 범위가 a는 4분의 9보다 작다가 나와요.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를 찾는 거죠. 연립부동식. 결론적으로 이제. 계산 좀 그지 같았어요? 내가 안 만들었어요.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0보다 크면서 이 문제가 조금 계산이 좀 짜증나요. 자, 여러분들이 뭐 계산보다는 뭐를 더 중요시 봐야 되냐면 결론적으로 보자면 뭐죠? 이 개념을 뭐 썼는지를 봐야 되는 거야. 아니, 무슨 개념을 썼냐가 더 중요한 거지. 큰 틀이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연산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죠. 뭐 내가 뭐 연산은 내가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쵸? 연산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시간 오래 걸리겠죠. 이렇게 연산 나오면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번 기말고사는 여러분들 시간이 부족할 확률이 100%예요. 정말 미안한데요. 그냥 무조건 부족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시간을 줄여내야 돼요. 그래서 한 문제라도 아는 걸 더 풀어내야 돼. 그러니까 시간 싸움도 있다는 얘기야. 그냥 뭐 세워라 내워라 그냥 언젠가 맞겠지 뭐 이렇게 공부하면 그냥 절단 나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시험 보고 나면 선생님 제가 아는 거를 다 못 풀고 나왔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맨날 뻔하거든요. 그래서 A가 다음에 보다 작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하세요. 시간 관리도 잘해야 돼요. 동시에 만족하니까 여기에요. A 값의 범위는 결론은 이렇게 나오는 게 답이 됩니다. 0부터 4분의 9까지 잠깐 쉬었다가 봅시다. 열심히 나가야지 여러분들. 자, 그래서 664번까지 다 풀었어요. 이제 문제를 풀 때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큰 그림으로 개념이 이렇게 딱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연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학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개념이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가 써있잖아. 그래서 크게 뭐 글짓기 할 때 같은 거 보면 개요 쓴 다음에 거기 이렇게 덧붙여가지고 막 쓰잖아. 수학도 똑같아요. 개념으로 통해서 이 개념을 통해서 이 두 개를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연산은 덧붙이기처럼 하는 거죠. 그 안에서 이제 수식적인 계산은 그래프 그리고 이렇게 머릿속에 나와야 된다. 자, 그런 거예요. 자, 665번은 뭐 두 그래프의 이제 교점의 개수인데 사실 이게 똑같은 문제죠. 근 찾는 거나 교점이나 뭐 차이점이 있으니까 교점 찾는 게 연방하는 거잖아. 어차피 그놈이 그놈이다. 그래서 665번의 문제는 자, y는 x 세제곱 플러스 1x 제곱이랑 y는 마이너스 9x 플러스 k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연립해가지고 이렇게 얘가 세 점에서 세 시간을 갖는다 그거죠. 다 넘겨요 그냥 이렇게 넘겨보내요. 그 다음에 3차 방정식의 근해 판별을 쓰면 끝나는 거죠.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뭐가 되면 된다? 음수다. 이렇게 풀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보자면 그 포장지만 바꾼 거예요. 겉에 사실 알고 보면 세식은 찾는 문제예요. 결론은. 근데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준 것뿐이죠. 솔직히 말해가지고 교점 찾는 문제로 포장지만 바꿔놓은 거고 연방 때려서 3차 방정식 가서 세식을 갖는 문제예요. 결론. 교점 3개 갖는다는 얘기는. 결론은 이거예요. 이겁니다. 문제를 보다 보면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미분 때리죠. 뭐 3x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9가 되겠고요. 얘가 이제 도함수가 되겠고 얘가 이제 그 3으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니까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마삼이랑 마일 때가 그때 구수예요. 그래서 f 마삼부터 구해요. 마삼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3 9르게 54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k니까 싹다 없어져요. 정확하게 마이너스 k가 나옵니다. 그럼 f의 이제 마이너스 1은 얘가 fx예요. 마이너스 1 플러스 6 마이너스 9 마이너스 k니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인 것 같아요. 곱하는 게 음수예요. 근데 이제 둘 다 마이너스 붙일게요. 곱할 때 이렇게 플러스로 바꿀게요. 마마면 양수니까. 그래서 음수. 범위는 마이너스 4부터 k는 0까지. 그냥 포함하면 되겠죠. 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곱하는 게 이제 음수다. 마마 써서 맞다. 자, 이런 식의 문제니까 뭐 달라진 게 없어요. 유형 4번 문제는 껍데기만 바뀐 거지 안에 알맹이는 다 같은 문제다. 그리고 이제 유형 5번의 문제가 엄청나게 나오죠. 사실 유형의 5번의 문제가 접선은 그냥 심심할 때마다 나와요. 뭐 다이내믹스가 이번 기말고사 또 접선이 나오겠지만 뭐 수능 모의고사 뭐 심심할 때마다 나옵니다. 그래서 접선 문제는 뭐 항상 나오죠. 즐겁게. 그래서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kx 난 사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3 같아요. 항상 제일 많이 나오는 저 3, K3 되면 우리가 약간 기본형 느낌? 3차 함수 기본형 느낌?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약간 그 느낌. 그래서 1,1이래. 아쉽게 이거 밖에 점 1,1이 있는 거예요. 이거 곡선 밖에 있어요. 두 개의 접선을 긋는다. 자, 그래서 두 개의 접선이니까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죠. 사실 이 문제는 진짜 그 과거로부터 항상 빈출이 됐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접점을 찾죠. 그러니까 접선이 두 개라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접점이 두 개라는 얘기고 접점이 두 개라는 얘기는 근이 두 개라는 얘기. 이제 접점이 포함된 방정식이 나오는데 그 근이 두 개다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접점은 보통 우리가 많이 t로 놓잖아. 그 접점의 좌표를 t라고 놓으면 t 세제곱 마이너스 kt가 되겠고요. 접점이죠. 그다음에 1,1 지나갔고요. 기울기는
미분 때려서 t 집어넣으면 되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k니까 3t 제곱 마이너스 k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많이 만나겠죠? 두 점으로 기울기에서 얘랑 같다라고 많이 만나겠죠. 접선의 방정식 잘 안 만들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나겠죠? 접선의 방정식 만드는 경우도 있죠. 선생님이 이제 접선의 방정식 풀 때 알겠지만 이 두 개로 기울기 만들어요. 그러면 t 빼기 1 그다음에 t 세제곱 마이너스 kt 마이너스 1이고 요게 3t 제곱 마이너스 k다 이렇게 넣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넘겨요. 그럼 얘가 t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냐? 3차 방정식이 나오는 거죠. 얘의 실근이 몇 개가 되면 되는 거야? 실근이 2개가 되면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 그래서 여기까지 올 때 보면 알겠지만 접선의 방정식으로 오지만 여기서 방정식에 활용이 되는 거예요. 실근이 2개 나와요. 보면 이제 알겠죠? 그러면서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3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마이너스 kt 플러스 k니까 이걸 다 넘겨요. 이게 사라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넘기면 2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이걸 넘긴 거야. 플러스 k인데 얘 넘어가면 더하기 1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의 실근이 2개니까 3차 방정식 근의 판별을 쓸 수 있죠.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몇이 된다? 0이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t에 대한 방정식이 되는 거죠. t에 대한 방정식. 이렇게 이제 엮여지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끌고 와서 접선의 개수가 접점의 개수가 되는 거고, 접점의 개수는 이 t의 실근의 개수랑 똑같아지게 되면서 방정식의 활용이 엮어서 들어가는 거죠. 뭐 거의 초당고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이번 시험 때도 출제된 확률이 항상 많다. 그냥 나와도 그냥 나왔냐? 뭐 이 정도의 거의 또 왔냐?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 중에 상당히 많이 출제되는 문제다. 그래서 얘는 틀리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런 문제는 틀리시면 안 돼요.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분 때릴게요. 미분 때리면은 6t 제곱 마이너스 6t가 되겠죠. k는 변수 항수예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0이 될 때를 생각하면은 6t는 t-니까 0과 1이야. 그러니까 0일 때, t가 0일 때가 극대가 되겠죠. 1일 때 극소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만약에 뭐 ft라고 한다면 f0를 구하면 k 플러스 1이고 f1을 구한다고 치면은 1 마이너스니까 k예요. 그래서 결론은 k랑 k 플러스 1을 곱한 게 0이니까 k 값은 0 또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k가 0이 아니래요. 답은 뭐가 되는 거죠? k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어떻게 시작을 해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타고 오다가 여기서부터 방정식의 활용으로 바뀌면서 3차 방정식인데 t에 대한 방정식으로 바뀌었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때 실근이 2개니까 3차 방정식이었기 때문에 그때 극소값은 0이라는 3차 방정식 근의 판별에 써서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빠르게 풀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경우는 빨리 그리세요. 안 그리는 경우에는 안 그리고 푸는 게 제일 빠르겠죠? 아닌가요? 일단 뭐 여러분들이 최대한 빠른 스피드로 풀 수 있는 것들을 다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간 보장할 거예요. 장담할게요. 이번 시험도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기말고사 남는 꼬락서리를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가르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문제를 좀 많이 풀어야 돼. 왜냐면 문제를 많이 풀어야지 숙련도가 올라가면서 빠른 계산이 돼요. 근데 저 천재이기 때문에 몇 문제 풀지 않아도 엄청나게 빨리 풀 수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이제 천재인 거고요. 버리세요. 그런 애들은 뭐 우리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많이 풀면서 개념도 더 익숙해져야 되겠지만 푸는 스피드도 올려야 돼요. 기말고사 성적이 나오려면. 그렇죠? 어쩔 수 없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부등식의 활용으로 넘어가면 이제 부등식의 활용으로 넘어갈 건데 오늘 이제 부등식의 활용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부등식도 뭐로 풀겠다? 다 뭐로 풀겠다? 뭐로 풀겠다? 그래프로 풀겠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등식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의 부등식 문제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는 문제. 그래서 그게 뭐 0보다 크거나 0보다 작거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 똑같은 문제. 왜냐면은 모든 점이 0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니까 뭐 그래프를 보는 거죠. 내가 이 그래프에서 이 영역만 0보다 항상 크게 만들고 싶어. 부등식. 이 그래프에서 이 영역만 다 0보다 크게 만들고 싶어. 이 구간에서. 그러면 모든 점이 0보다 크다고 우리가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 제일 작은 점이 이 가장 최소값이 얘가 0보다 커지잖아요? 나머지 다 0보다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점을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부등식을 풀 때. 왜냐면 당연하겠지만 제일 작은 놈이 0보다 큰데 나머지가 작은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 그래서 이 구간 내에서 이 부등식의 활용은 대부분 다 뭐 찾는 문제냐면 최대값, 최소값을 찾는 문제예요. 근데 이 최대값, 최소값 찾는 거는 우리가 앞 단원에서 다 했었죠. 그래프 그려가지고 제일 위에 있는 게 최대값, 제일 밑에 있는 게 최소값 찾는 걸 했잖아. 그래서 그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결론은 이것도 이제 그래프를 그리긴 해야 되는데 672번에서 1부터 x가 3까지 해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얘가 항상 성립하는 거지. 그렇다는 거는 얘가 항상 성립하려면 결론은 1부터 3까지 해서 얘의 무슨 값이?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돼요. 그치? 그럼 항상 성립하는 거야. 최소값이 0보다 큰데 다 성립하겠지, 당연하겠지만. 그래서 결론은 다 최대값 찾는 문제예요. 이 문제가. 그럼 결론은 최대값 찾으려면 이 그래프 그려야 돼요. 결론은 그래프 그려야 된다. 그거예요. 얘를 이제 도함수를 구하죠.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인데 이 도함수를 그려가지고 3x 제곱 마이너스 12x가 되겠죠. 3x로 묶으면 x 빼기 4입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죠. 0하고 4였으니까. 원래 도함수죠? 원래 함수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가 0이었고 여기가 4였으니까 같은 높이로 올 때 여기가 몇이냐? 6이에요. 뭐 이런 거 이제 다 찾을 수 있겠죠. 2대1이니까. 그래서 뭐 사실은 뭐 1부터 3까지야. 1이고 여기가 3이겠죠. 최소값은 언제냐? 누가 봐도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3이 최소예요. 그래서 3일 때 3이 안 들어갔지. 3일 때 최소인데 그럼 F3이라고 F3은 0보다 크다 같아요. 왜냐? 0이어도 돼요. 왜냐? 3이 안 들어갔잖아. 0이어도 돼요. 3이 안 들어가서 오케이? 오케이? 등 오케이? 오케이, 등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3을 이제 넣어볼게요. 3을 집어넣어보면 27. 여기 들어가도 되는 게 안 들어가도 돼, 3이. 그 다음에 여기는 9, 6에 54 플러스 K가 최소값이고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K-27이니까 K는 27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답입니다. 자, 등호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조심하시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어떤 느낌으로 푸는지 알겠죠? 결론은 최대값을 다 넘긴 다음에 항상 다 넘겨요. 항상 다 넘겨요. 문제 풀기 쉽기 위해서. 다 넘깁니다. 그러니까 674번도 다 넘겨서 푸시면 돼요. 674번도 다 똑같은 문제예요. 그 다음에 또 유형 7번도 똑같아요. 유형 7번 다 같은 문제예요. 그냥 그놈이 그놈이에요. 자, 675번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부등식 4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6x가 k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인데 결론은 마이너스 1 부분에서 다 넘겨요 그냥.
최소값 구해요. 마이너스 1보다 큰 데서 최소값 구해요. 최소값이 0보다 거나 같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치? 다 같은 문제예요. 그냥 흔한 성립하도록 하는 거니까. 다 같은 문제예요. 또 이제 y' 구해요. 미분하면은 12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이니까 6으로 묶으면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고 인수분해가 2x 하고 x 마이너스 1 플러스 2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이 함수가 되는 거예요. 요거 되겠죠. 최소값은 언제냐? 마이너스 1보다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럼 이게 2대 1이니까 이게 지금 차이가 몇이죠? 2분의 3이죠. 그죠? 이 차이가 2분의 3이에요. 이걸 절반이면 이게 2대 1이니까 1이면 뭐가 되죠? 4분의 3이죠. 여기서 4분의 3을 빼요. 그럼 여기가 무엇이 되냐면 똑같은 높이가 마이너스 4분의 5가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 되게 중요하냐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같다고 했잖아. 마이너스는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그러니까 최소값이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더 작은 데서 시작했잖아? 그러면 걔가 최소값이에요. 그러니까 이 2대 1을 하면은 그 최소 찾을 때 이 양값을 비교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계산을 되게 많이 줄여줘요. 그래서 그 2대 1을 되게 많이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매번 얘기하지만 연습할 때 안 썼는데 시험장 가서 썼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아니 그 뭐 천재입니까? 한 번도 안 쓰다가 시험장 가서 쓸 수 있게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 2대 1을 겁나게 써가지고 몸에 배어 있으면 시험장 가서도 계산할 때 우리가 빠르게 안 하고 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몸에 배어 있어야 돼. 3차 함수 정도는 거의 여러분들이 완전 마스터가 돼야 돼요. 절대값까지 포함된 게. 그래서 이게 결론은 2분의 3이니까 4분의 3만큼 떨어진 거니까 빼면은 이렇게 되겠고 1이 최소다. 그래서 1 대입하면 돼요. 그럼 x가 1일 때 값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냐면 4 빼기 3 빼기 6 마이너스 k가 최소값인데 이게 0보다 크다고 나타나는 거죠. 계산하면 이게 마이너스 5가 되겠고 넘어가면 k니까 k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즉 k 최대값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답이에요. 자,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 그래프 그리는 문제야. 그냥 사실 뭐 방정식이에요. 활용이나 부등식이에요. 활용이나 어차피 그래프 문제예요. 이게 다 최대값 찾으려면 그래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677번을 보면 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677번을 딱 봤어. 여러분 왜 쫄 필요가 없냐? 이게 그냥 논리적으로 풀면 되는데 우리가 좀 논리적이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이건 뭐냐?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거 있잖아. 670. 사실 678번 뭐 나올 것 같지도 않는데. 이거 부등식 알죠? 이거 어떻게 풀죠? 이 3개짜리 부등식 나오면 우리 어떻게 풀었죠? 연립해서 풀었잖아. 이렇게 풀잖아요. 여러분 다 배워서 알겠지만 똑같아요. 지금 이 구조 자체가 677번이 그 구조예요. 근데 나는 이제 이걸 한 번 해석하죠. 결론은 뭐냐? 결론은, 근데 이건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만 이거는 한 번 해석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적으로 보라면 이런 거죠. 1부터 3까지가 있어요. 0인데 여기가 2x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k가 되겠고 이게 10보다 작다 하잖아. 그래서 1부터 3까지 뭐를 찾으면 되냐면 최소값을 찾아요. 첫 번째. 최소값은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예요. 최소값은 무조건 1부터 3 사이에서 최대값은 뭐보다 작아야 돼? 최대값은 무조건 뭐보다 작아야 되죠? 1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이거를 연립부등식 하라는 얘기예요. 이 문제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있는데 1부터 3까지의 범위 내에서 최소값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 사이 항상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대값은 1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걸 연립부등식입니다. 이 문제예요. 이걸 해석해보면. 그래서 이걸 딱 보자마자 이게 이 소리다 이걸 알아채야 되는 거죠. 이게 개념이에요. 이게 안 되면 될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프를 이제 또 그려야 되겠죠.
또 그래프 그려요, 이거. 그럼 또 y 프라임을 그리면 6x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2가 되겠고 6으로 묶으면 이렇게 됩니다.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니까 1하고 2에서 이제 갖는 거죠. 근을 갖는 거죠, 이렇게. 3참수는 이렇게 되는 거고 1부터 3까지잖아. 그 보면 알겠지만 얘가 1이고 얘가 2니까 같아질 때가 2대 1이니까 이게 몇이냐? 2분의 1만큼 간 거니까 이게 2분의 5예요. 그러니까 3까지 가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서 3은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3일 때가 최대라는 얘기야. 2일 때가 뭐라는 얘기야? 최소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2대 1을 알고 있으면 굳이 이렇게 양변을 비교하지 않더라도 누가 더 큰지를 빠르게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것만 해도 되게 이득인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F3이 최대예요. 그래서 그냥 3 곧바로 대입해요. 여기다가 3 대입하면 x3일 때가 최대입니다. 3 대입하면은 최대값은 여기 나오겠죠. 3 대입하면 27 곱하기 2니까 54. 3 대입하면 9, 9, 81. 3 대입하면 36 플러스 k. 이게 최대값입니다. 이게 10보다 작거나 같아요. 최소값은 뭐 0 대입하면 뭐 나오면 돼? 그냥 2 대입해야 돼. 2 대입하면 최소값이야. 여기다 이렇게 2 대입해요. 최소값. 2 대입하면은 8, 2, 16. 2 대입하면 9, 4, 36. 2 대입하면 24. 플러스 K인 거죠. 그래서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푸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그래프 그래야 돼요. 빠르게. 그러면 계산은 40이니까 이거는 K 플러스 4가 되겠고요. K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겠네요.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는 얘를 이제 계산해보면 이렇게 더하면 90인가요? 90에서 80이니까 K 플러스 9는 10보다 작거나 같다. K는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옵니다.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답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고 K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정수 K 개수는 둘 다 들어갔으니까 뺀 다음에 1 더하면 되겠죠? 답은 6개가 됩니다. 둘 다 들어가면 이제 빼서 1 더하면 되죠? 자, 저렇게 이제 개념들이 보여야 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계산은 하면 되죠. 그래프 그려서. 이거를 보자마자, 아, 이건 이렇게 된다. 라는 게 이제 머릿속에서 떠올라야 되는 거죠. 개념을 통해서.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 678분 대충 풀어보시고요.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출제될 것 같지 않은데. 자, 그 다음에 부동식이 항상 확률발 조건 또 나오네요. 유형 8번, 유형 9번. 그래서 오늘 유형 9번까지 하는 게 목표고요. 속도와 속도는 다음 시간에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속도가 이 부분은. 일단 오늘은 방정식의 활용과 부등식의 활용까지는 좀 마무리를 짓겠다, 선생님이. 그리고 우리 행시는 또 뭐 놀러 가거나 그런 건 없죠? 이제 다 놀았죠, 이제. 대구 경기 언제 가? 네. 일단 뭐 이번 주에 뭐 중학교 애들은 이번 주에 현치가 되게 많더라고요. 현장치가 되게 많더라고요. 금요일에. 그리고 우리 화수고등학교는 제주도로 다음 주에 머리 떠나는 걸로 알고 있고. 충격적이게도, 그죠? 우리 행신고등학교는 김포 갔는데, 그죠? 데뷔가 되긴 하죠. 예쁘지만, 그죠? 하지만 그 김포도 우리 채원이는 오래 있지 못해가지고.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x의 4제곱 플러스 4k 세제곱에 x 더하기 3이 0보다 커 나갔다가 성립하도록 정수 k 개수를 구하라. 이것도 이제 결론은 뭐 찾는 문제죠? 최소값 찾는 문제죠. 이게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문제가 일단 봅시다. 도함수를 그려요. 그럼 y'은 4x 세제곱 플러스 4k 세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4로 묶으면 x 세제곱 플러스 k 세제곱이니까 이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세제곱짜리 다 알죠, 여러분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붕 떠있어요.
판별식 쓰시면 알겠지만 붕 떠있거든요. k제곱 마이너스 4k제곱이니까 판별식 쓰면 마이너스 3k제곱 나와서 k가 0만 아니라면 무조건 음수예요. k가 0만 아니라면 음수입니다. k가 0이어도 어차피 붕 떠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요때 뭐가 생긴다? 극값이 생겨요. 뚫으면서. 그래서 언제 극값이 생기냐? x가 마이너스 k일 때. 얘가 이제 부호가 바뀌는 거죠. 얘는 상관이 없어. 항상 양수기 때문에 결론은 얘가 이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x 플러스 k가 이렇게 돼 있잖아. 마이너스 k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감소하다가 뭐 어떻게 되는 거다? 증가하는 거죠. 그래프 모양이 만약 이렇게 이거 끝이에요. 여기는 항상 양수기 때문에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최소값이 언제냐? 마이너스 k일 때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대부분 항상 양수인 거예요. 붕 떠 있는 거야. 판별식 써보면 인수분해 안 되면 99.9%의 확률로 판별식이 전부 다 작을 거고요. 붕 떠 있어요. 얘는 부호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다 극대극소로 영향을 끼치냐? 여기.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 좀 당황하더라고요. 여기서 갑자기 인수분해 안 되잖아. 이거 어떻게 풀죠? 그렇게 이제 멈칫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도함수를 했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어떤 경우다? 보통 판별식을 꼭 써보세요. 그럼 이제 보통 붕 떠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부호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극대극소가 다 나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부호 판별 함수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부호는 누구한테 달려있다? 얘한테만 달려있다. 도함수의 부호는. 얘는 아무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부호 판별 함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부호 판별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극대극소가 저기서 나오기 때문에. 얘는 뭐 항상 양수니까 전혀 부호 판별할 때 영향을 주지 않아요. 무시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 최소가 나온다는 거였어? 마이너스 k에서 최소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k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값이 마이너스 k 집어넣으면 k 4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k를 그러니까 x에다 마이너스 k 집어넣는 거야.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x에다가 마이너스 k를 집어넣는데 k 4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k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살아남아요. 마이너스 4k 4제곱이 돼요. 플러스 3이 0보다 같다가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3k 4제곱 플러스 3은 0보다 같으니까 마함으로 나눠요.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음수로 나눴으니까 부호방향 바뀌겠죠? 부호방향 바꿔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많이 봤죠? k제곱 마이너스 1, k 마이너스 1, k 플러스 1, k제곱 플러스 1.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맞아, 안 맞아요? 맞죠? 근데 또 얘가 부호 판별에 아무 관계가 없어. 얘는 항상 뭐다? 항상 양수야. k제곱 플러스 1. 붕 떠있기 때문에. 그럼 누구만 보면 된다? 얘만 보면 되는 거야. 얘가 부호 판별하면서 이게 음수니까 2차 분식 풀면 돼요. 근데 어려운 문제들 볼 때 가끔 이렇게 붕 떠있는 놈들이 있어요. 이런 거 나왔을 때 좀 당황하지 말아라. 좀 어려운 문제, 심한 문제집 풀 때 가끔 나오면 이런 거 나오면 애들이 어떻게 하지? 그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우리 2차 부등식 이상 거는 풀기 어렵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항상 양수인 거야. 뭔가 양수가 무조건 있어요. 2차 부등식 이상 넘어가면 대부분. 그래서 항상 양수인 걸 찾으세요. 그냥 판별식 써보면 다 나와요. 그냥 그게 안 주면 여러분들이 못 구해요. 그래서 무조건 그렇게 된다. 왜냐? 여러분 못 구하니까 안 배웠으니까. 그래서 이걸로 범위 찾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K값의 범위는 뭐가 되는 거죠?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1부터 K는 어디까지 되는 거죠? K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수 K의 개수는 몇 개가 된다? 3개가 되는 거죠. 됐네? 0일 때도 되냐? 0일 때 되겠죠. 그래서 679번이 이렇게 나온다. 조금 짜증나는 문제인데 계산이 좀 짜증나서 나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 선생님이 저런 문제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일단 뭐 개념 위주로 보고 계산은 연습할게요. 누가 나한테 전화를 줄까요? 온준영 군이 나한테 아들이 나중에 받을게요. 아들이 전화하면 뭐 하나밖에 없어요. 돈 달라는 것밖에 없죠. 99.9%의 확률로 돈 달라는 거 아니면 핸드폰 시간 좀 올려주세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돈 달라는 것 같아요. 느낌이. 안 받아도 돼 전화하기 때문에.
자, 682번은 두 함수에 대해서 fx가 gx보다 항상 위에 있다. 항상 위에 있다는 항상 크다는 얘기죠. 위에 있으면 항상 크니까 결론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gx보다 크다. 이거 넘겨서 결론은 뭐죠? 이렇게 넘긴 다음에 최소값이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이 문제예요. 그래프로 냈다. 포장지만 또 바꿨다. 포장지 잘 바꾸잖아. 원래 이게 포장지가 이제 되게 중요하죠? 안이 더 중요한데 포장지에 속지 말아라. 그래서 넘겨서 풀면 끝나는 문제예요, 사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도 다 넘기면 fx가 있으니까 fx 빼기 gx는 구해보시면 x 4제곱이 되겠고요. 그다음 넘어가면 2x제곱 사라지고 5x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6x제곱 되겠고 플러스 x 되면 마이너스 8x 플러스 a가 되겠습니다. 여기 0보다 크다. 그래서 또 그래프 그리는 거죠. 맨날 똑같아요. 그냥 와이프라인 그려가지고 지겹죠 이제? 거의. 근데 풀다 보면 그래프는 이제 도사가 되는 거죠. 바로 묶어가지고 되게 자주 봤던 게 나왔죠.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가 이제 나오면 x제곱 마이너스 3x가 원래 이렇게 되어 있거든? 이제 원점으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일 때 2잖아. 그 다음에 1일 때 마이너스 2잖아. 이만큼 내린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접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 접하고 여기가 2대 1이잖아. 2일 때 돼가지고 사실 이거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프가 얘를 이만큼 내린 거야. 이만큼 내리니까 결론 어떻게 된 거냐? 이만큼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1이었잖아. 2대 1이니까 여기 만날 때가 언제냐면 2가 돼.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중근해 갖고 2에서 근해 갔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풀다 보면 얘가 은근히 많이 나와요. 진짜예요? 은근히 많이 나와요. 거의 3차 함수의 기본형 같은 느낌으로 되게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 가지고 막 위로 올랐다 내렸다 막 하거든요. 진짜 풀어보세요 한번. 거짓말이 아니어서 거짓말 치지 않아요. 금방 대통 날 건데 거짓말 쳐서 뭐 하겠습니까? 풀다 보면 은근히 많이 나오거든? 그리고 이제 보면은 거의 외우고 있는 게 좋아요. 내가 아마 외우라고 시켰을 거예요. 그 모양은 그냥 외우고 있어라. 워낙 자주 나오는 편이니까. 시간도 아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돼버리면 도함수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마, 0, 마, 뿔이죠. 그러면 3차, 4차 함수가 어떻게 되냐? 감소하다가 잠깐 0이 됐다가 다시 감소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에서 뭐가 가진다? 최소값을 가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4차 함수니까. 그죠? 그러니까 2 집어넣으면 최소값이 2 넘는다. 그럼 16 마이너스 6, 4, 24 8, 2, 16 플러스 A는 0보다 크다. 없어지고요. A는 24보다 크다. 답입니다. 자, 그래서 685번 같은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685번이랑 686번이 조금 어려웠는데 요거는 풀지 마시고요. 지금 한번 도전해도 돼요. 다음 시간에 풀어줄게요. 금요일날 685, 686은 아마 조금 어려워서 이 부등식 문제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저 상문제 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의 즐거운 오늘 수업 시간이 되겠습니다. 또 RPM 부분들, 또 숙제할 부분들은 또 오늘 프린트로 나갈 테니까 받아주시고요.